이제 최우선 면제권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278페이지. 실제 시험에는 막 어렵게 막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자. 최우선 면제권 보겠습니다. 그 최우선 면제권은 변제란 말이 있죠. 그러면 배당에서 타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최우선이라고 써져 있으니 1등입니다, 이건. 1등.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배당에서 타는데 1등으로 타는 거. 왜 1등으로 타도록 해주느냐? 바로 요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그래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보증금이 요 사람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람은 배당 탈 때 세치기를 해서라도 먼저 받아가게끔 한다. 대신 세치기 하니까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 딴 데 가서 방 한 칸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돈을, 근데 법에서 정합니다. 그 돈은 먼저 타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세치기에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야. 왜 세치기를 허용한다고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늘상 있는 것처럼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근데 그 대항 요건이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갖춰야 돼.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배당을 타는 경우는 없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안 하면.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왜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냐? 세치기 하기 때문에 경매 넘어간 뒤에 전입신고해서 소액 자리를 집어넣으면 세치기를 그 사람들까지 허용해버리면 선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거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갖춘 사람만 세치기를 허용하고, 그 보증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액. 지역마다 틀리는 거죠.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보시면 소액 보증금이 엊그제 올랐단 말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보면 278페이지 보면 박스에 보면 서울 지역에서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었다가 이번 참에 지금 4천이 올라서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고 보장받는 금액도 지금 뭐요? 3,7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다가 훨씬 올라서 뭐예요? 5천 됐죠, 5천. 그죠?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그 표를 갖다가 이제 바꿔 놓으십사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기분학상으로 바꿔 놓으셔.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입니까? 서울 지역만 보면 1억 5천 이하가 소액으로 쳐주고, 소액은 보장시켜서 일정액은 얼마야? 5천까지죠?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세치기 해주는 금액은 5천까지. 올랐죠, 이거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보면, 선순위 저당권자, 여기 병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임차인이 전입이 돼 있고, 경매 등기 전까지 전입이 돼 있고, 소액에 들어가는 거 맞죠? 서울에서 5천만 원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이지.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니까, 현행법은. 그럼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아가요? 5천. 5천을 최우선 면제 받아간다.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세치기 당한 병이죠. 세치기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5천을. 그러면 이제 병은 얼마 가져가요? 원래 1등인 병은 나머지 5천 가져가죠. 왜요? 낙찰 대금이 1억이니까 그런 거죠. 배당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1억. 그 중에서 여기 5천 타가고 밑에 5천 타가고 이렇게 순서가. 세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정의. 그게 뭐예요? 최우선 면제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이제 더 보고 가면 돼요. 최우선 면제권은 시험에서 방금 전에 봤던 그 기본적인 요건만 주로 나오고 세부적인 사례 같은 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입자가 2명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5천짜리가 2명 있다. 이렇게. 근데 1억이 낙찰됐어. 좀 불규정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해하시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고 무가 있는데 이 정하고 무는 서울 지역이니까 다 소액에 들어가죠. 서울 지역은 아까 1억 5천에서 1억 5천이 소액이죠. 소액. 얼마를 보장받아요? 5천. 그러면 배당을 정 5천, 무 5천 이렇게 받아가면 병은 어쩌라고요?
한 푼도 못 받아가잖아요. 1등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액임차인이 많이 있을 때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액임차인이 새치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제한을 둬요. 여러 명 있을 때. 그게 낙찰가 요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요거의 절반 얼마? 5천.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정하고 여기 정하고 무가 가져가는 돈은 5천 5천 1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둘이 합쳐서 5천 가져가고 끝나요. 나머지 이제 병이 1등짜리인 병이 뭐예요? 5천 가져간다.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정은 얼마 타가요? 2,500. 그 요 사람 수대로 거의 나눠 가져요. 2,500. 여기도 얼마요? 2,500. 그죠? 세부적인 내용 요 금액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2분의 1 제한을 두고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 요거. 예? 자, 최우선 면제권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 갖춰야 됩니까? 그거 물어봐요. 경매 세 가지. 경매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두 번째는 소액. 세 번째는 배당 요구. 그러면 새치기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 가십니다. 280페이지는 뭐냐? 임대차가 끝났어. 근데 주인이, 갑이 방에 안 나가서 보증금을 못 빼주고 있는 상황. 칠판 보시면 여기 임차인이 의뢰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리 임차인이.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이사를 가고 싶어. 이사를 원해. 전출을 원해. 주소를 빼고 싶어. 응?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함으로써 자, 대항력과 이거에 따른 우선면제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증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는 꼼짝없이 거기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사 못 가죠. 에? 그런데 이사 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혼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 이 말이 뭐냐면 판사 보고 등기소에 부탁 좀 해가지고 등기 좀 시켜주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판사는 이제 요건만 갖췄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시켜줘. 그게 임차권 등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대인하고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하는 게 있고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둘 다 임차권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갖고 부탁을 해서 등기 올리는 게 하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등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명령 신청이야.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좀 틀려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고 전출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사 가고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 원래 대항력 언제 생겼는데요? 요때 1월 7일이면 1월 8일 0시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선면허권도 어떻게 해? 유지. 우선면허권 언제 생겼는데요? 확정일자 1월 7일이면 1월 8일이 생겼네. 다음날로 넘어가니까. 얘 때문에 다음날 넘어가는 거죠. 머리 아프니까 8일로 고쳐버려요. 그럼 우선면허권 며칠 생겨? 1월 8일. 0시 아니고 1월 8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생긴 건데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이것을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유지가 되면 나중에 혹시 잘못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을 탈 때 여기 병, 저당권자하고 세입자, 을이 있을 때 누가 더 우선면제권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타가는 거예요? 세입자예요? 은행이에요? 저당권자예요? 배당을 탈 때. 세입자가 먼저 빠르지. 요때 기준이랄까 요때? 그보다 늦다니까 이는. 임차권 등기는 이거보다 늦게 돼 있지만 얘는 이사가도 문제없게끔 얘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벌써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겨요? 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최근 시험에서 한 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면 어떻게 돼요? 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했어. 그리고 이사 갔어. 전출 갔어. 이렇게.
그랬을 때 대항력은 취득이에요, 유지예요? 대항력은? 대항력 이거 관계없이 이걸로 이미 생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이때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지. 그 다음에 여기 등기 명령 신청에 등기가 되면 우선 면허권은 취득이에요, 유지요? 이때가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확정일자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해도 이 등기 나는 순간에 드디어 우선 면허권 생겼다고. 이때 생겼기 때문에 실제 배당 받을 때는 은행보다는 후순위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일단 먼저 받아놓고 봤어야 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밀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취득. 요것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에서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둘째 줄에 가보시면 법원에 가서 자 어느 법원이냐 이것도 물어보는 또 문제도 있더라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에요. 저쪽 끝에 어디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여기저기 있는데 관할 법원 그러면 돼요. 혼자 가서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3번 요때 들어간 비용은 싹 누구에게 물릴 수 있다? 임대인한테 다 물릴 수 있다. 이것도 나왔었고. 그러면 가로 2번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임차권 등기가 딱 등기부에 뜨는 순간에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없었다고 한다면 취득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처럼 이미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했던 사람이라면 대항력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생겨요? 등기함으로써 유지시킨다. 주로 동그라미 2번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는. 자 이랬을 때 가로 3번 내용이 중요하죠. 가로 3번 내용 보면 결국 이 집이 비어있을 텐데 보증금을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간 사람이 이사간 요 임차인이 옛날 임차인이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주는 것은 어떤 게 선이행 의무냐 이 말이지.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동시행 관계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한 이유는 보증을 못 빼줘서 그런 거니까 보증은 반환이 뭐예요? 선이행 의무다. 뭐보다? 말소보다 이런 뜻이. 그리고 이러한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배당 탈 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탈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일반 세입자하고 좀 틀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혹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허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최우선 면허권은 새치기 하는 거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간 사람은 해칠 염려가 있죠? 그걸 인정 못해.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것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혹시 소액일지라도 더 이상 새치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4개가 다 밑줄 그어놨는데 다 중요해서 밑줄 그어놓은 거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가로 3번 판례를 그리고 조문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에 가면 이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 제공 요청이다. 출제 비중은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진 편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자 정보 무슨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냐. 확정일자 언제 받았죠? 세입자 몇 명이에요? 세입자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 내고 있어요? 그거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입자가 많은 집에 여러분이 이제 세입자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벌써 세입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세입자들의 그런 것은 다 빚이야.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출빚만 빚이 아니고 세입자 빚도 빚인 거예요. 그런 집에 그렇게 빚이 많은 집에 여러분이 세입자를 집어넣어줘.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요 사람을 주로 만나요. 이제 도장 찍으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의 보증금이 안전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그 보증금이 얼마가 벌써 박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번에 들어간 세입자 보증금이 안전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세입자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가? 이걸 파악해 보려고 해. 넣어줄 때 정보를 봐야지. 이때는 누가 오케이 해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주인이. 남의 집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2번 봤어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달라서 주인 동의 없이도 막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인은 들여다볼 수 있다. 주인 동의 없이도. 이해관계인이 누군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 동그라미 2번 밑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이 사실은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 화살 표시 해주세요. 오해가 좀 되게 써놔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해관계인 중에 거기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하고 그 임대인은 이해관계는 무조건 들어가지. 그 기존의 임차인이요. 살고 있는 임차인이요. 대표적이고 동그라미 리을번에 보시면 밑줄은 안 그어놨지만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 누구요? 금융기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보증을 먼저 빼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 유명한 사람인데 읽어보시면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이었던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쫓겨난 사람이 쫓겨난 사람 임대인이 내가 살 거야 나가 쫓겨난 사람 그러면 진짜 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아니면 삼자하고 재계약해서 보증을 많이 올려가지고 재계약을 했는지 그거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 잘못되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뒤를 계속 그럴까도 싶어 사실은. 아이 기분 나빠. 쫓겨나고 나서 진짜 그런지 막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 들어가 여기. 그렇죠? 특히 누구에 대한 정보를 거기 임대인, 임차인, 특히 임차인 정보, 응? 임대인 정보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자기가 실거주 한다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진짜 거기 저 세입자 없다 그러면 실거주라고 인정될 수 있잖아. 근데 그 본인이 거기 주민등록도 돼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쫓아내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거짓말 쳐서 실거주 하겠다서 쫓아냈을 때 쫓겨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그 실거주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갔어? 여기는 없네? 아 여기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럼 뭐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인적사항까지.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든지 말든지 할 거니. 이걸 못 들여다보면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금 폭탄적인 걸 한 거예요. 폭탄을 터뜨렸어요 지금. 근데 폭탄을 맞은 기분들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이번에 개정된 거 관련돼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고 이제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하고 두 개 구별하시고. 됐습니다. 상가 갑니다. 이번에 상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도 우리 중개 실무의 한 문제, 민법의 한 문제, 두 문제 보셔야 되고 지금 넘어왔죠? 이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자기 전에 우리 둘째 놈이 제 방에 와가지고 물을 떠왔더라고. 보리차를 끓여와가지고 저한테 그 보리차 마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불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아빠 옆으로 자면 안 된다고 이불까지 이렇게 덮어주고 엄마가 막 부르는데도 이거 해주고 가더라고요. 돈 달라 소리 안 하던데? 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먹이 사슬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가 좋아 그러면 엄마예요. 둘째가. 저는 지금 둘째를 딱 보고 있어요. 둘째 이렇게 씁니까? 네. 둘째는 엄마를 향해 있어 지금. 엄마는 첫째를 향해 있어요. 먹이 사슬이 여기서 끊겼어. 이렇게 여기 안 돼 지금 연결이 안 돼.
놀줘야지. 아침에 태워다 줬거든요. 그런데 말을 시켜도 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하여간 먹이 사료 관계에서 끊겨갖고. 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봅니다. 먼저 여기 적용 범위에서 일단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건 영업용. 그러니까 무슨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향후의 사무실이라든지 종친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적용이 없다. 옛날에 어떤 종친회 사무실이 같은 빌딩에 있었거든요. 같은 그 상가에. 와, 거기 종친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부러운 게 뭐냐. 한 2명인가 1명인가 일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늦게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음악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막걸리 잔 나오고 막걸리 병 있잖아요. 그거 막걸리더라고. 막걸리. 매일매일 막걸리가 쌓여. 시간 딱 그 시간 되면 딱 막걸리가 딱 나와 있어. 술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근했겠죠. 거기서 무슨 그 하는 일이 있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장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종친회 사무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적용 보증금 이하여야 돼. 이건 뭐냐면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영세, 가난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이에요. 부자인 상가 임차인은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원칙은 보증금 규모가 요 이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가로 2번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박스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가난한 상가 임차인의 기준. 서울은 얼마 정도 돼야 가난하는 거예요? 9억이야. 진짜 가난해 보이네요. 9억이야. 그죠?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가 2억 4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2억 4천. 2억 4천인데 그 처음 만들어진 게 한 10년 전 될 거예요. 10년 넘었네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10년 넘었네. 그래서 그때는 2억 4천 그러고 막 그러겠거든. 지금 9억이야. 에? 그다음에 과밀역 정원역은 6억 9천이야. 부산은 6억 9천이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광역시 지역은요. 5억 4천이야. 6954에. 예. 파주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광역시나 이것도 알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광역시도. 광역시는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요. 3억 7천이야. 이렇게. 서울 9억이야. 과밀역 지원역은 6억 9천. 부산도 6억 9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그래서 969, 969, 69, 54. 그 다음에 37도시 이렇게. 열제니까 37도시 이렇게. 하나 더 가십니다. 여기서 보면 광역시 내에 보면 군지역이 있어요. 특히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데, 강화군 이런데,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면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과밀역 재건역, 군지역, 부산 제외라고 돼 있죠. 세 군데가 다 제외되는 거예요. 과밀 제외, 군지역 제외, 부산 제외 이렇게 돼요. 부산은 여기 있으니까 제외예요. 그죠? 광역시 지역 중에 과밀로 빠지는 지역은 여기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은 요리 빠지니까 제외예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시겠지만 여기 이거 산정을 할 때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하셔야 돼. 뭐요? 상임법은 이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안 해요? 주임법 안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주임법은 월세 있어도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상가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상임법은 이렇게 하셔야 돼. 상임법은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그거예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월세가 7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상가 임차인이 만약에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까? 적용을 받습니까?
서울은 9억 이하기 때문에 9억까지 보호를 받죠. 9억입니다. 규모가.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부산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넘어가 버려. 부산은 6억 9천이 하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가난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돼요. 우리끼리는 이걸 이하 보증금 이렇게 부르자고요. 그런데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여러분. 초과일 때. 그래서 초과 보증금을 갖다가 초과 보증금,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 이렇게. 원칙은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된다는 거. 이 빨간 노란 요 박스가 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온통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하일 때는. 근데 초과 보증금이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부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일부. 그게 요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별표 해서 써놨습니다만은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5개인데 초보라는 거 뭐예요? 초과 보증금. 자, 초과 보증금의 경우는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3이 뭘까요? 3달치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적용돼요. 초과 보증금도. 표자가 뭘까요?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문도 초과 보증금일 때도 적용된다. 자, 대자는 뭘까요?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곳이 3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거예요. 지금 보는 거. 대가 뭐예요? 대항력.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 인정받아요. 권자가 뭘까요? 권리금 보장 규정. 초과 보증금일지라도 권리금 보장을 시켜줘요. 자, 여기 갱신 뭘까요? 갱신. 초과 보증금일지라도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갱신 요건이요. 이 5가지는 초과 보증금일 때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초과 보증금일 때 우선 면제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면제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긴 한데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초과 보증금일 때는 적용이 없어요. 핵심. 자, 그럼 결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환산하면 7억 규모죠. 적용. 서울은 9억 이하니까. 자, 부산이면 어떻게 돼요? 7억인데 6억 9천이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결론 이거죠. 아까하고 결론이 좀 틀렸죠? 아까 요때 공부했을 때랑 여기하고 수준이 틀리잖아.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답을 어떻게 해야 돼? 부산에서 7억짜리는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적용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일부 있다. 몇 개? 5개.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건 적용되는 거다. 이게 정답이죠. 진짜 정답이죠. 이제 무조건 적용 안 된다. 이거 끝나면 안 된다고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임대차 기간 이런 거예요. 상가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 몇 년? 1년이죠. 오른쪽 페이지 1년 남아있죠.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상가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면 기간은 몇 년? 1년. 가로 2번이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몇 년? 1년. 이렇게 되는 거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려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된다? 임대인이. 점포 비율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주택은 2개월 전. 주택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주택은 2년, 묵시적 갱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근데 이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점포를 비운다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그래요. 그러면 효력은 언제 생기고? 3개월이 있다 생기고. 똑같죠? 원리가.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갱신 요건이 있다면 여기도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구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곳 세 군데라고 하면 아까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 거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갱신 요건이에요. 자, 갱신 요건은 동그라미 1번. 언제 행사하신다? 임차인이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6개월 전부터? 그렇지. 갱신 요건도 1개월 전. 주택은? 그렇죠. 그 차이점을 물어보고 바꿔서 낼 거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뭐예요? 거리 들어줘야 된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들어주는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보장해준다? 10년을 보장해준다. 10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에서는 갱신 요건은 횟수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 뭘로 제한을 둬요? 기간. 그리고 이게 일본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인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가 밀리잖아요. 내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은 월세만 잘 내면 20년 뭐 세놓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거기다도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리려는 그 생각만 막 갖고 우리는 하여간 역동적이거든. 팍팍 올려야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올리는 게 많이 못 올리게 돼 있어서 우리도 거기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되는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50년, 100년 돼도 올리는 게 많이 못 올리니까 계속 이렇게 이윤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 임차. 그럼 계속하지. 손해보면서 계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경리단길 보세요. 좀 잘 되죠? 2배, 3배 올려버린다니까. 5%, 10%가 아니라니까. 2배, 3배로 올려버려. 그러면 그냥 손 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막 장기간 동안 그렇게 장사하면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버티는 상가 임차인들이 많이 생길 수 없는 게 우리는 역동적이야. 올 때 그냥 조금 올려서는 성이 안 차게 팍 올려야 돼. 10년인데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연장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그다음 동그라미 3번까지 봤죠? 동그라미 4번. 갱신이 되면 이 원칙이 똑같아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뭐예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보죠? 그러면 옛날 상가 임대차 기간이 3년이었다. 갱신 요구하면 몇 년? 3년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특징이요. 주택하고 다르죠. 주택은 무조건 2년. 상가는 요 기간하고 같은 게. 1년이었어요. 그러면 갱신 요구하면 1년. 1년씩 연장되는 거예요. 2년이었으면 2년. 못이 안 박혀 있어. 주택은 못이 박혀 있어. 갱신 요건 행사하면 무조건 2년. 이렇게 되죠. 상가는 못이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증비나 월세는 올릴 수가 있어야 되지. 주인들은 낙이 뭐겠어. 그것밖에 없지. 월세 통장에 꽂히는 거. 올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도 감액 청구를 주인이 할 리가 없지. 감액 청구는 누가 해? 임차인 쪽에서 하겠지. 그죠? 그건 가능하다. 근데 많이는 못 올리게 만들어놨죠? 5%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올리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못 올린다. 이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도 보호를 해야지. 결국은 임대인도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니 옛날에 여기 어디야 여기 종로 요 중심 지역에 그때도 무슨 프랜차이즈 업종이었는데 월세가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거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업종은 거기에 월세를 주고 거기서 이윤이 나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홍보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월세 좀 세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홍보 차원에서 거기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아니 임대인이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빼버렸잖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큰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빼버렸어. 그 얘기를 이제 거기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한테 들었어.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주인들은 그냥 너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딱 만나면 뽕을 뽑아 그냥. 그 봉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종로 종로 거리 쭉 한번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공실 되게 많아. 월세 막 1층 자리인데 월세 막 3천, 5천 이런 데 싹 공실이야. 싸기는 좀 지나치 말이고. 계속 이게 된다면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을 거니까 공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월세도 이것도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들은 여기 아니면 너 어디 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니 거기가 계속 장사하고 공실 안 되고 해야 월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월세 안 낮춰줘 또. 그러면 이 상가 가격 깎인다고 해서 안 낮춰줘. 절대 죽어도 막 이렇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예, 어쨌든 그런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임대여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해. 유일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건 뭐? 유일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건 뭐? 상가에서? 보증금하고 차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유일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 기간도 아니에요. 보증금하고 차임이요. 주택은요. 달라질 수 있는 거 뭐? 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주택 임대차에서 갱신 요건을 통해서 갱신됐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거 뭐? 두 개인데. 기간. 또 뭐예요? 차임하고 보증금. 기간이 왜 달라질 수 있죠?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앞에 3년인데 갱신 요구했어. 그러면 2년짜리야. 3년이 아니고 못이 박혀 있어. 그 두 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은 두 개. 상가는 유일하게 하나. 뭐예요? 보증금하고 월세.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초과하는 보증금일 때도 임차인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동그라미 5번. 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동그라미 5번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전대차, 전차인이 그렇게 잘 나와요. 자, 전차인은 밑에 가로 2번인데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다 없다?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기 뭐 칠판에 보세요. 갱신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 그러니까 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권한이에요. 전차인은 없지. 없는데 우리 전차인은 임차인 믿고 들어온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는 아니지만 임차인의 무기인 갱신 요건을 뭐예요? 대위에서 행사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보장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한 5년을 써먹고 넘겼어. 임차인이. 그러면 전차인 같은 경우 최소한 그때부터 10년은 아니겠지만 그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5년 기간 동안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은 보장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사해요? 대위. 그죠? 이때는 주인 동의도 없이 함부로 전대차 했을 때는 전혀 인정이 안 되고요.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행사는 안 되고 뭐예요? 대위. 이건 나올 거야 아마. 직접 행사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대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가로 2번 별표. 시험 잘 나와요. 한 4번 나왔어요. 4번. 근데 싹 맞는 걸로 나왔어. 맞는 걸로. 자, 그러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오른쪽 페이지. 당연히 있어야죠.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까 주택 임대차에서 갱신 요건에 대한 거절 사유가 거의 똑같아요. 뭐 철거 재건축 하랍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또 뭐 보상해 준 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같아요. 무단으로 전대했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른 점. 첫 번째, 여기는 이기 연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하지.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른쪽에서요. 3기 연체일 때 거절할 수 있다. 2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임대인이 내가 장사할 거야. 나가. 그게 없어. 그렇죠? 아까 우리 주택에서는 뭐예요? 임차인이 내가 살 거야. 나가. 그게 있잖아. 임대인이 영업하겠다고 비우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지 않다.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대항력 나오죠 이제. 대항력. 대항력이 뭔지 아시죠? 주인 바뀌어도 계속 눌러앉아서 영업할 수 있는 거. 나갈 때 보증금은 새 주인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상가 임차인은 뭘 갖춰야 됩니까? 핵심.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더라? 다음날 0시. 그래서 가로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2번 정도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했던 사람이 폐업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요. 그랬다가 다시 같은 상호로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한 거냐, 대항력을 존속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끊겨버린 거예요. 태업할 때 이미 끊긴 거예요. 다시 사업자를 내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시 갖춘 거예요. 중간에 끊겼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상가 임차인도 우선 면제권이 생기죠.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이란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까지 받으셔야 돼? 확정일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때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든가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공정사무실에서 찍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유일하게 어디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한테.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을 수 있다. 그죠? 칠판에 있는 네모난 도장. 재료회가 1년 번호. 그 중간이 날짜 4월 26일. 그 제일 끝에가 찍어준 기관. 여기 보니까 동작세무서장에서 도장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권 갑니다. 또 이번에는 최우선 면제권은 세치기 하는 거. 다음 페이지 가면 세치기 하는 거 나옵니다. 자, 세치기 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세치기 하는 것은 왜 인정해 주느냐? 뭐예요? 어떤 사람이니까 세치기를 허용해요? 소액. 그죠? 소액 보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상가 임차인.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택처럼 그것도 마찬가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소액 보증에 들어가는 거 따질 때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은 알아두셔야 돼.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소액에 들어가야 세치할 수 있다며. 자, 서울 지역에서요. 자, 맞춰보세요. 보증금 1000에 월세가 6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요 상가 임차인은 자, 소액 임차인에 들어갑니까? 소액 상가 임차인입니까? 환산해 주죠. 상인법은 월세 곱하기 100. 그럼 얼마가 돼요? 6천, 7천. 7천 규모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표를 보시면 6,500 이하가 소액이잖아요. 근데 7천이니까 소액에 들어가지 않아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다시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이 내용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한 2번. 서울 지역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가 40이에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들어갑니까? 상가 임차인인데 상인법은 월세 곱하기 100 하신다고 40만 원이야. 그럼 5천 소액에 들어가죠? 뭐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네요. 자,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나요? 그 표를 보시면 얼마? 2,200만 원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겠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왜 그래요? 맡긴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뭐 적금 늘어났어? 나갈 때 2,200을 빼주게? 1,000만 원만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2,2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고 끝에 까지라고 돼 있죠. 2,200을 밑돌면 그 금액을 주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곱하기 100을 해서 따져준다는 거. 그리고 이 박스는 표는 암기하는 건 아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소액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최우선 면제 받나요? 아니죠. 입을 열고 뭐라고 해야 돼? 배당 요구. 그래야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 요구. 이렇게. 마찬가지 최우선 면제를 통해서 세치기를 해가는데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액 임차인이 세치기에서 가져가는 몫을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제한을 두지요. 낙찰가에 얼마로요? 2분의 1. 주택도 그랬었죠?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 요청. 이게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지금 별표 하나 돼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상가 임차인은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에서는 정보를 떠들어 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정보를 받아야 돼요? 어디에 가서 정보를 달라고 그러셔야 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상가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정보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정보를 달라고 하셔야 돼?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를 달라고 했었어? 주택은
281페이지 가보세요. 281페이지. 281페이지.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첫 줄.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어디에 쫓아가서 확정일자 부여기관. 동그라미.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어디죠? 제일 위에 첫 줄. 등기소, 동사무소, 공중사무실, 읍사무소 등등등. 확정일자 찍어준대. 이렇게 되고 다시 오세요. 288페이지. 상가는 어디 가서? 별표, 형광펜, 세무서장이죠.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 하면 안 되죠. 그 세무서장. 아니 280 거기 288페이지 밑에 그죠? 첫 줄 끝머리에 세무서장. 형광펜 칠하셔야 돼. 예.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장받는 걸 제가 칠판에서 빨리 설명을 드리고 쉬겠습니다. 권리금 보장 규정 이렇게. 자, 권리금 보장받는 건 뭐냐? 일단 권리금이 뭔지 아셔야죠. 권리금. 권리금은 요 점포를 B가 빌려서 식당을 하신다고 해요. 그랬는데 C가 식당이 잘 되니까 식당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 넘겨받은 것이 영업권이에요. 그 영업권이 뭐냐? 그러면 이런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게 주방기구 같은 거, 주방시설. 좀 낡았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뭐, 감가상각 하더라도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골요, 단골. 오랫동안 장사해서 이런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치가 좋아, 위치. 위치가 끝내줘. 자리가 좋아, 이런 거. 이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에 대해서 돈 주고 산다고. 영업권을. 그때 주는 돈이 뭐예요? 권리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평가죠. 그게 권리금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권리금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영업 권리금도 있고, 바닥 권리금도 있고, 시설 권리금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게 이게 요 시설이란 거, 요거 시설 권리금. 요 두 번째가 이제 단골 이런 것은 영업 권리금. 그다음 마지막에 위치 나온 거 있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바닥 권리금 그래요. 바닥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영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주는 돈이 권리금 이렇게. 두 번째,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그죠?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누구에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 밑줄 그어져 있죠. 임대인 그러시면 안 돼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한테 주는 그런 거예요. 권리금을 주기라는 계약이에요. 이렇게 임대인 나오면 안 되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권리금 보장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권리금 보장. 어떻게 해서 권리금이 보장되느냐? 요거에 보장되는 거 보면 자,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 측면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요렇게 새 임차인을 구해갖고 데려가 임대인한테. 그러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 그러면 권리금을 진짜 받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법은 데려가면 우리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 먹을 수 있게끔 보장을 해 주는 거야. 이게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대신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아무 때나 데려간다고 체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체결 의무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체결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는데 언제 데려가야 되느냐? 요게 핵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 가로 2번에 밑줄 그어진 거. 가로 2번에 첫 줄에 밑줄 그어진 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야. 종료시까지. 요게 핵심. 이런 표현이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주택임대차에서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상가임대차에서 갱신 요건 행사?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권리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
새 임차인을 데려가는 시기는 6개월 전부터 종료. 이거 바꿔서 낼 거야, 이거. 2달도 틀리지, 1개월, 특히 1개월도 틀리지, 그죠? 종료시까지라고 하셔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면 체결해줄 의무가 생긴다. 그럼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1년 전에 데려가서 이유 불문하고 노 하면 어쩔 수 없어. 임대체결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을 구해서 데려가서 근데 임대인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막무가내로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요때 딱 맞춰서 데려가야 되니까 이것도 무슨 어거지인지 모르겠어요. 요 사이에 딱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B가 돼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어? 딱 작자가 나타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 나타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나타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게 3개월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왜 3개월 내에 한 달로 하지, 그래? 도저히 못 구해오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임차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 제한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없이 이거 기한 제한 없이 데려오면 다 해주게끔 하십시다. 이렇게 임차인 쪽에서는 요구할 거 아니야. 그 임대인은 뭔 소리야? 한 달이지. 그래서 절충하다 보니까 3개월. 3개월로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넓혀준 게 6개월이야. 그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제정신 차리면 없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제정신 못 차렸지. 이게 잘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는 이해관계 충돌되면 이게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그 중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게 많죠. 나중에 보면 좀 엉뚱한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시험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결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이걸 안 해주죠. 강제로 도장을 찍게는 못하잖아. 이거 안 해주죠. 이유도 없는데 안 해주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안 해주죠. 그러면 잘못한 거죠. 그럼 배상 청구 당하는 거라고. 그죠? 배상 청구 당하는 사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두 번째. 밑에 가면 기억, 니은, 디귿번이 있죠. 기억번에 보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A가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A가 지금 방해를 놓는 겁니다. 권리금 못 받아먹게. A가 어떤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응? 자, 첫 번째요. 나도 줘. 귀신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나도 줘. 요구라고 돼 있죠. 요구. 그러면 귀신 목소리가 들리면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귀신 목소리 나는데 안 도망가실 거예요? 요구 수수라고 이게. 자, 니은번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지급하지 못하게 밑줄 그어져 있죠, 지금. 지급하지 못하게 밑줄 돼 있죠?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주지마 귀신 목소리 들렸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어떻게? 어이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임차인은 도망가 버리니까 배상 청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상 청구하는 사유가 세 가지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은 셋째 줄 보세요. 디귿번의 셋째 줄. 현저히 고액이라고 나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현저히 고액은? 그렇죠. 그런데 요리 딱 됐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조건이 원래 임대차 계약보다가 높게 계약하자는 거예요. 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뭐 200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500 이렇게 막 많이 불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타산이 안 맞죠. 도망가죠. 그럼 못 받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저히 고액을 부른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 목소리로 많이 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망간다. 손해배상 청구 당한다. 이게. 여기까지. 그럼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이제 얼마를?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중요하죠. 얼마를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주거받기로 한 권리금 요거랑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요게 세 번째 중요한 걸. 얼마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 두 개 중에 낮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을 1억 받아먹기로 했어. 자기들끼리는. 근데 임대차가 종료했을 당시에 점포 권리금은 7천이야. 점포 권리금이 7천이야. 그러면 종료 당시의 권리금 7천이랑
주거받기라는 권리금 1억 중에서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그러면 배상 청구했을 때 많이 청구해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7천만 원. 둘 중에 뭐요? 둘 중에 뭐요? 낮은 금액. 이거 감정평가합니다, 이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디귿번인가? 디귿번인가? 3번인가? 디귿번.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3년. 3년 넘어가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요것이 또 한 내용이죠.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데려와야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하나.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데려왔는데 만약에 해방을 놓으면 배상 청구 당하죠? 그 배상 청구 당하는 사유 귀신 목소리 세 가지.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요거 배상 청구 당하는 사유. 세 번째, 얼마를 청구할 수 있죠? 주거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두 개 중에서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을 넘지는 못한다. 그리고 3년 내내 청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자,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가보십니다. 291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거절 사유라고 나왔죠? 그래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거절 사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이 100%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들어줘야 됩니다. 체결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 사유, 거절 사유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동그라미 기억번.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력이 없는 사람을, 그죠? 거지를 데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안 해줄 수 있어. 자, 니은번.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거부할 수 있고. 자, 디귿번.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업도 안 해놓고 지금 권리금 받아먹겠다고 데려왔다. 이때도 거절할 수 있다. 1년 6개월 이상이란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 그걸 물어봐요. 자, 네 번째 리얼번은 임대인이 구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임대인이 구한 그 사람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한다. 그럼 나 너하고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가 선택했으니까? 임대인이.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거절 사유. 이것도 어떻게 암기하셔야 돼? 정당하게. 뭐 할 수 있는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거절 사유. 그래서 자,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의자왕을 거절한. 백제 의자왕 있죠? 의자왕을 거절한. 의자왕이 지금 나라 망해서 그런 거예요. 의자왕을 거절한 16국녀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돈 많은 임대인을 선택했다. 16국녀 입장에서 무슨 왕이야. 돈도 없는데. 자, 의자왕을 거절한 16국녀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임대인을 선택했다. 의자가 뭐게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온몸에 문신이야. 자자는요. 자력이 없다. 별 거지를 데려왔다. 자력이 없다. 16 요거 뭐게요? 16국녀 1년 6개월 이상 영업도 안 했다.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임대인이 뭐예요? 선택한 사람인데 배신을 때렸다. 임대인이 선택한 거죠, 솔직히. 원래 임대인을 선택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기타에서는 거기 가로 1번 표준계약서에서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여기. 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고요? 국장. 자, 동그라미 2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요거. 요 임대차 계약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입니다. 요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다르니까 출제했겠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옆에 뭐 협의해서 이런 말 나오는데 협의는 뭐 잊어먹으세요. 그건 뭐 협의 뭐 하겠죠 뭐. 결국 주체가 누구냐를 아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 서식을 뭐 협의하든 어쨌든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국장. 그래서 같은 기억자 돌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국장의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같은 기억자 돌림.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권리금 나오기만 해도 국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아,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 쌍감. 몰라, 하여간. 여기에서 국장이 나오면 틀리겠죠.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틀리겠죠. 결국. 협의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협의는 나와. 협의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 하겠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몇 달치가 밀렸을 때 해지할 수 있다? 몇 달치 밀리면 쫓아낼 수 있다? 3달치.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 됐습니다. 쉬겠습니다.